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장의 자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잖아요. 어떤 사건인데 요즘의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라 하면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사람의 입력을 갖다가 받아가지고서 그 입력이 발생했을 때부터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GUI라고 해가지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GUI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매뉴얼이나 설명서, 사용법 이런 것을 익히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이해해 가지고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을 나오기 이전에 PC를 가지고 사용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사용법을 익혀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이렇게 터치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터치만 하면은 그것을 결과를 갖다 돌려주니까 남녀노소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벤트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한테는 상당하게 물밑에서 많은 작업을 해야 되지만은 사용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엄청 편한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용자에게 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해서 어떤 판매나 또는 이득을 갖다가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벤트 프로그램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또 잘 숙달해 가지고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해 가지고 취업을 한다거나 또는 창업을 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다거나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자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여러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언어가 자바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길 바라고, 그 자바들 중에서도 이 이벤트 처리하는 거, 우리가 앱을 개발한다거나 다른 GUI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우스하고 터치는 이벤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마우스하고 터치하는 것은, 마우스는 클릭을 하는 것이냐 손으로는 터치하는 것이 비슷한데 키보드로 입력받은 것은 이벤트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의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서 이 키보드 쪽으로서 이벤트를 다루는 것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먼저 이론을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기본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3시간은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 또는 연습 문제 이것들을 선별해 가지고서 한번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실무 능력을, 프로그램 코딩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0장에서 키보드
이벤트인데요. 키보드 이벤트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 554쪽에 있습니다. 교과서 554쪽에 있는데 교과서 554쪽에 그 앞에는 어댑터라는 것이 있어요. 마우스 어댑터라고 있는데 이 어댑터하고 리스너하고 어떻게 차이 나냐면은 리스너는 우리가 인터페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그 안에 필요한 메소드들을 추상 메소드라고 해가지고서 선언만 해놨지 본체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추상 메소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언만 하고 본체가 없는. 따라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상속받은 사람이 전부 다 그 몸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몸통을 만들지 않으면은 에러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마우스 리스너만 하더라도 상속을 받으면 5개가 생기잖아요. 마우스 프레스드, 릴리스드,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드, 마우스 엔터드, 마우스 이그지티드, 이 5가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마우스 프레스드만 쓰려는데 5가지까지 몸통을 만들어야 돼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 마우스 어댑터는 미리 이 클래스로 마우스 리스너를 인터페이스로 상속을 받아 가지고 몸통을 미리 몸통이 되는 메서드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거기에 있는 메서드를 불러 담아간 쓰기 때문에 이 마우스 어댑터를 상속해서 쓰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어댑터가 10-4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마우스 어댑터가 좀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상속을 받아서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클래스를 상속을 받은 것하고 인터페이스를 받은 키워드가 다르잖아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을 때는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때는 extend라고 해서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요 점을 주의해 가지고서 사용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강의의 내용인 키 이벤트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이벤트는 여기에 보면은 그 이벤트가 마우스 같은 경우는 마우스 이벤트는 우리가 5가지가 있었는데 키 이벤트는 3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 키보드는 다 있잖아요. 그 키보드를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뭘 누른다. 그러면 키보드를 이렇게 누를 때 하고 뒤로 앞으로 가버리네요. 누를 때 하고 그 다음에 눌러서 뗄 때 하고 이게 다르죠. 그래서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을 프레스라고 하고 이걸 떼는 순간을 릴리스라고. 이게 동작을 2개를 구분을 해요. 눌렀다가 떼는 경우, 이 눌렀다가 떼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키 타입드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키를 누르고 키를 떼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누른 키를 떼는 순간을 키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누른 키를 떼는 순간이 먼저 일어날까요? 누른 키를 떼는 순간은 이것이 먼저 일어날까요? 이 키 타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키를 누르는 순간이 키를 누르는 것이 먼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1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키 타입가 2번으로 되고 키를 떼는 순간 해가지고 3번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키보드를 했을 때 누르는 걸 많이 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 가지고서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뭘 갖다 입력을 해가지고 다 실행을 해야 되는데 눌렀어요. 근데 아니다 싶은데 못 되고 이렇게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이렇게 슉 끌어다가 바깥으로 나와버리면은 떼는 순간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 결제랄지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누르는 순간보다도 떼는 순간을 갖다가 포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눌렀지만은 아차 그 짧은 순간에 아니다 싶어가지고서 이거 못 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것에 대한 이벤트가 구분이 됐다는 거죠. 누르는 순간, 떼는 순간, 눌렀다가 떼는 순간. 타입드. 그래서 키 프레스드, 키 릴리스드, 키 타입드. 한번 여러분들 그냥 맨날 키보드 이렇게 치고 그랬는데 한번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마우스는 우리가 갖다 마우스를 일으키는 곳에다가 클릭을 하면 되잖아요. 정확하게요. 근데 키보드는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윈도우가 있다. 그러면 키보드 입력을 하는데 이렇게 어딘가를 몰라요. 그 키보드를 갖다가 엉뚱한 데서 치면 키가 입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키보드를 받아 데이터를 입력받은 창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치잖아요. 스마트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 키 이벤트를 받을 부분이 정해져야 돼요. 그 받을 부분을 정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포커스. 초점이 맞다. 포커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아무 데나 찍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갖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인물 사진을 갖다 찍거나 풍경 사진을 찍잖아요. 그게 키보드는 이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 키 입력의 이벤트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포커스라고 한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포커스를 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포커스를 받는 것을 갖다가 키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컴포넌트가 가능하지만 그 컴포넌트 중에서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줘서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도 우리가 입력할 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름을 입력하려면 이름 입력 창을 갖다가 거기를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키보드 자판이 나오면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에다가 포커스를 줄 수 있지만은 그곳서 어디 한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이 포커스가 아주 중요해요. 교수님 이벤트 리스너, 키 이벤트 리스너를 다 달았는데 키보드가 입력을 않고 멍청하게 있어요. 그럼 포커스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를 어떻게 주는가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명령이 뭐냐면은 어떤 컴포넌트가 있다면 버튼이라면 버튼 점 set focus of 하고서 true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하면은 대충 되는데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튼 점 request focus라고 해서 요 두 개를 해줘야 돼요. set focus of를 true로 하고 포커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request focus라고 해서 포커스를 요청을 갖다 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준비가 됐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청을 한다. 이렇게 해서 set focus of를 true로 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하는 request focus, 요 두 가지를 내가 받을 때에다가 해줘야만이 드디어 키보드 포커스를 키보드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근데 여러분도 이것만 이렇게 아시고 나중에 우리가 실습할 때 이게 그거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는데 제가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칠판에다 적다가 화이트보드
마커가 없다. 그래서 야 화이트보드 마커 가져와. 이렇게 하면은 화이트보드 마커가 없네. 가서 하나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겠어요? 다른 애가 하겠지. 이거 안 돼. 제가 딱 얘 가지고서 저기 학생 대표 네 가서 화이트보드 마커 좀 조교실에서 갖다 주세요. 그러면 가져온다고. 그래서 이같이 누구를 지정해야 해요. 그걸 지정하려면은 지정하는 방법은 set focusable 나는 포커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quest focus 포커스를 요구를 해가지고서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요것은 두 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여기 책이다든지 표시를 좀 해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윙 프레임이 만들어질 포커스를 주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그 처음에 윈도가 생겼으면은 윈도 그 자체에다 포커스를 줄 수도 있고 컴포넌트 하나에다가도 줄 수가 있어요. 컴포넌트 하나에다가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이 이건데 그 포커스를 언제 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커스를 언제 줘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윈도우를 만들었을 때 set this.set title 하고 this.set default close operation 하고 그 다음에 set size set window set size 하고 set visible 이렇게 하잖아요. 이 포커스는 이 비저블이 보이고 난 다음에 포커스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포커스가 이렇게 화면이 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포커스를 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비저블로 하고 난 다음에 포커스를 줘야 된다. 근데 포커스의 위치는 이 포커스의 위치는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포커스의 위치는 제일 뒤에다 해야 된다. 셋 비저블을 우리가 제일 뒤에다 놨었잖아요. 그 다음에다가 포커스를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을 해가지고서 컴포넌트를 클릭할 때 그 마우스로 클릭한 것에 포커스를 주고 싶다.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랄지 이럴 때 터치를 해가지고서 입력창에 이름창에다 이렇게 터치 전화번호나 이런 거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 이제 밑에 자판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포커스를 주는데 이벤트, 그러니까 마우스나 터치로 컴포넌트를 클릭할 때 포커스를 지정하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그 마우스 리스너를 달아 가지고서 마우스 클릭을 하는 데다가 놓고서 컴포넌트를 그 컴포넌트에 대한 소스에서 얻어 가지고 그 컴포넌트에 우리가 set focusable, request focus 이렇게 할당을 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포커스를 처음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마우스로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 포커스를 주는 방법도 이렇게 되어 있다. 요것은 뭐 우리가 예제 10-8 예제 10-8 이렇게 뒤에 가보면은 예제 10-8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화면에 헬로라고 해가지고서 키보드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키보드에 그 방향키가 있잖아요.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방향키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을 줄 수가 있는 예제를 한번 연습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리스너라고 해가지고서 이벤트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수신기를 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마우스에는 수신기가 마우스 리스너도 있지만 마우스 모션 리스너도 있고 마우스 휠 리스너도 있어요. 마우스 모션 리스너는 마우스가 드래그 되었느냐 마우스가 움직였느냐 이거예요. 마우스 리스너는 5가지. 마우스 프레스드, 클릭드, 딜리스드, 마우스 엔터드, 마우스 이그지티드 이렇게 5가지고 모션 리스너는
마우스가 드래그 됐느냐, 움직였느냐. 근데 키는 뭐가 있냐? 세 가지가. 프레스드, 릴리스드, 타입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키 리스너 안에는 이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가 이와 같이 세 개가 들어가지고서 요 세 개를 우리가 구현을 해가지고서 처리를 해야 돼요. 이 키 리스너를 상속을 받으면은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임플리멘테이션 해줘야 돼요. 그러면 키 프레스드를 할 때 어떤 일을 처리하고 싶으면 여기다 넣어놓고, 키 릴리스드를 처리하면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 그 다음에 이 키 타입들은 여기다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키 리스너의 메서드가 실행된 순서는 1, 2, 3인데 1이 뭐예요? 누르는 거죠. 2가 뭐예요? 바로 키 타입드, 3이 뭐예요? 키 릴리스드. 그 다음에 이 키 리스너를 어떻게 들으냐? 우리가 add라는 명령을 썼죠. add 키 리스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add 마우스 같으면 마우스 리스너, add 마우스 모션이다면 마우스 모션 리스너, 마우스 휠이다면 add 마우스 휠 리스너, add예요. 이렇게 add를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add를 쓰면은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키보드는 여러분들 키보드를 이렇게 보면은 자판이 있어요. 자판 해가지고서 자판 중에서 이거 A다면은 A자가 찍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키보드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거 홈키랄지 인서트 키랄지 펑션 키랄지 이런 것들은 글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것들 중에서 글자가 키보드에 있는 대로 글자가 찍히는 것이 있고 글자가 아닌 것이 있어요. 글자가 없는 것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키보드에서는 우리가 사용되는 코드는 아스키 코드가 아니고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 키는 전 세계 문자에 대한 코드 체계로서 우리 한글 같은 경우를 갖다 표현할 때 아주 좋죠. 아스키 코드는 7비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의 7승은 128이지 않습니까? 128개 문자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요것은 유니코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모든 문자 코드 체계로서 유니코드 문자들에 대해 가지고서 값을 정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코드 키가 눌러진 경우 이벤트 호출 순서는 아까 프레스드, 타입드, 릴리스 순으로 호출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글자가 아닌 것들이 유니코드가 아닌 것들이 글자가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아까 뭐 홈키랄지 펑션키랄지 이런 것들은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키가 아닌 것들, 문자키가 아닌 키들, 펑션키나 홈키나 업키나 딜리트키나 컨트롤키나 시프트키나 얼트키 등 이런 거 제어 용도로 사용되는 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유니코드 키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마다 키 코드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우리가 엔터 키를 누르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홈 키를 누르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펑션 키를 누르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서 생긴 것이 뭐냐면은 버추얼 키라고 하죠. 가상 키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니코드는 글자가 어떻게 생기든지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코드를 부여하는데 글자가 없는 거, 펑션키, 글자가 어디가 있어요? 펑션키 치면 F1이라고 쳐집니까? 안 쳐지잖아요. 그래서 F1 키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펑션키 같은 거 제어 용도로 나오는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코드를 부여를 했는데 그 코드를 뭐라고 하냐면 가상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상키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그 가상키는 유니코드가 그러면 제어키만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 유니코드 키도 다 가상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키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0에서부터 9다. 그러면 그 앞에다가 버추얼 키라고 해가지고 대문자로 VK 해가지고서 언더바 0에서부터 9까지를 0에서 9고 A에서 Z도 이러한 식으로 하고, 그래서 펑션 키는 어떻게 하냐, VK 언더바 F1에서 F24, 홈키, 엔드키, 페이지 업키, 페이지 다운키, 언드파인드 키, 레프트 키, 방향키, 레프트 방향키, 이게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그 다음에 업 화살표, 다운 화살표, 컨트롤 키, 쉬프트 키, 얼트 키, 탭 키, 이와 같이 키보드에서 그걸 치면은 그게 해당되는 글자가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버추얼 키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러다가 우리가 쓰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키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버추얼 키는 컴퓨터가 다르거나 뭐 다르더라도 똑같이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코드와 똑같이 이 버추얼 키를 띄면 사용하면은 프로그램의 호환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된 키를 판별하는 방법. 키가 입력된 정보, 우리가 키를 누르면은 키 정보를 가진 이벤트 객체가 생성한다. 이벤트 오브젝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벤트 오브젝트를 키 리스너에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키 리스너에 전달해 갖고 오면은 키보드에는 키 코드가 있잖아요. 키 코드가 있잖아요. 유니코드 코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키에 해당되는 글자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있습니다. 글자가 없는 것이 있다고 했죠. 특수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눌렀을 때는 캐릭터는 없어요. 없어요. 키 캐릭터는. 그런데 우리가 이 키 코드, 이 키 코드는 우리가 버추얼 키 가지고서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키 캐릭터가 없더라도 이 키 코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특수키들은 알아낼 수가 있어요. 특수키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엔터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엔터라고 있잖아요. 그 다음 펑션 키다. F1 키를 눌렀다.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서 그 키보드에 있는 자판의 위에다가 글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백스페이스랄지 이런 식으로 있는 이 글자를 우리가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이때는 무엇을 쓰냐면은 get key 텍스트를 씁니다. 이 get key 텍스트는 우리가 뭐 코드를 갖다 get key 텍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코드는 우리가 전부 다 이 가상키 가지고서 얻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가상키 코드 값을 가져와 가지고서 텍스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F1 키를 눌렀을 경우는 F1이라고 하고 Shift 키를 눌렀을 때는 Shift라고 이렇게 문자열을 리턴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키 텍스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우리가 키 코드가 있고 키 캐릭터가 있는데 키 캐릭터는 A, B, C, D나 숫자 0, 9 뭐 이런 거 같이 구체적인 문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키 캐릭터 가지고서 얻을 수 있지만은 그 제어키랄지 홈이랄지 펑션키 같은 모르는 것들은 이 키 코드의 가상키 값을 얻어 가지고서 키 텍스트에다가 넣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문자열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키 코드죠. 키 코드는 전부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또 A, B, C, D 같이 이런 것들은 키 캐릭터를 바로 가져와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 상황을 갖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실제적인 그것이네요. 이벤트가 A를 누르는 순간에 이벤트가 이렇게 키 프레스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키 프레스드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A를 눌렀기 때문에 캐릭터다. 그러면 당연히 A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A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키 코드다. 그러면은 이 A에 해당하는 가상키가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버추얼 키 해가지고서 언더바 A에 해당하는 가상키가 출력되는 거예요. 근데 펑션 키를 눌렀다. 펑션 키를 누르면은 캐릭터가 없으니까 캐릭터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럼 키 코드는 이와 같이 펑션 키를 해주는 거죠. 펑션 키를 갖다 해주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W를 눌렀다. W를 눌렀으면 키가 이제 떼는 순간, 눌렀다가 떼는 순간이라고 씁니다. 떼는 순간에 그러면 get key 캐릭터다. 그러면 당연히 W가 나오겠죠. 그러나 키 코드를 갖다가 해라. 키 코드를 하면 키 코드는 undefin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 코드를 얻고 싶다 할 때는 누르는 순간에 이벤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키 코드는 누르는 순간에 이벤트를 잡아야 된다. 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키 프레스드 이벤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론 수업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항상 말하지만은 이론은 우리가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실습을 통해 가지고서 이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습을 통해 가지고서 오늘 배웠던 예제를 보았던 것들을 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